안녕하세요, 모트리얼 박기동입니다. 네, 그저께 폴스타2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 차를 가지고 오늘 행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와인딩하고 다 테스트 할 수는 없고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서 하남에서 다시 돌아오는 아주 심플한, 왜냐면 날씨도 너무 춥고 지금 눈까지 내려 있어서 좀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차들이 보시면 이렇게 쭉 컬러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컬러들이 상당히 약간 유러피안 그런 차분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 금색 약간 나는 요 색깔 되게 예쁘네요. 요거. 근데 저는 오늘 요 컬러를 시승할 계획이고요. 차마다 지금 조금씩 다른데 제가 시승할 차는 요거 4륜구동 300kW 짜리 듀얼 모터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 노란색 캘리퍼가 붙어 있죠. 그래서 퍼포먼스 팩이 적용되어 있는, 근데 시트는 보시면 나파 가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듀얼 모터 차량을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본적인 거 아주 잠깐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EQA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EV6보다는 조금 작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볼보에서 쓰고 있는 컴팩트 그 모듈러 CMA 플랫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아니에요. XC40이랑 같은 CMA 플랫폼에서 만든 전기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앞바퀴 굴림, 듀얼 모터가 들어가면 4륜구동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 설명드린 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이렇게 열어보고 요거 재밌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통 이제 도어가 오면 이렇게 지금 각이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끊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창문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릴 때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요 밑으로 창문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창문이 다 열리는데도 도어에 안 걸리게끔, 그러니까 아마 안쪽에 유리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각이 꺾여 있지만 전체가 다 시원하게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으로 좀 새롭게 도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차는 대충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퍼포먼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00kW의 제로백 4.7초 짜리입니다. 네. 자,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열고 차에 앉으면 그냥 이 시트에 센서가 있어서 운전자가 차에 앉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요. 그냥 바로 기어 움직여서 출발하면 된대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편하고, 내릴 때도 그냥 시트에서 내리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요즘 이제 그렇게 되는 차들이 들어 있죠. 이 차도 그렇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일단 주행을 좀 하면서 지금 완전 바닥에 지금 눈이 덮여 있어 가지고요, 엑셀을 확 밟아 보니까 막 그냥 미끄러지. 근데 다 제어가 되죠, 요즘은. 예. 지금 4륜구동 모델이라 그나마 조금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량 세팅에서 조금 볼게요. 스티어링 느낌이 3단계가 있고, ESC는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ESC 오프고요. 원페달 드라이브가 끄기와 낮은 표준이 있는데 지금 표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크립도 여기 이제 크리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을 해 놓으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차가 천천히 움직이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그래픽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해놓은 게 그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T맵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요, 그 점도 굉장히 좋죠. 진짜 시원시원하게 진짜 잘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의 어떤 느낌 자체가 볼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그리고 볼보보다 좀 더 시원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차량 설정에서는 이거 뒤에 가면 이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배터리가 지금 74% 충전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날씨가 너무 춥거나 또 차가 따뜻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 제한되는 구역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글자도 굉장히 커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누구나 플로나 이런 부분들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 이거 한글 오죠. 오는 뭘까요? 오너. 이게 개인 상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봅니다. 자, 지금 막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차가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이런저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승차감 대박 좋네요. 이 승차감 이거 실화야? 오. 지금 이게 이제 퍼포먼스 팩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퍼포먼스 팩에서는 그 올린스의 그 가변되는 댐퍼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럼 약간은 좀 스포티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도 주면서 요 차를 굉장히 잘 걸러줘 가지고요.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좀 더 달려보긴 해야겠지만. 오프하면, 온하면, 온하면 바로 움직이는구나.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잘 돼 있네요. 스티어링은 가볍게. 페달 드라이브는 끄고, 여기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그게 300m 앞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뭐 따로 없다는 게 좀 아쉽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올림픽대로 입구로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스티어링은 가볍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도 이렇게 해서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메인으로 띄울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힘 좋다. 지금 현재는 배터리가 73%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90km거든요. 지금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 그 공인 복합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334km예요. 그래서 지금 73%인데 290km면 계산을 해볼까? 아리아 290 나누기 0.73. 1경 미만의 자연수만 말씀해주세요. 1경 안 넘었거든. 아리아 290 나누기 0.73. 1경 미만의 자연수만 해라. 미안하다. 소수는 계산 못하는구나. 아리아 290 나누기 73. 290 나누기 73은 3.9726입니다. 3.9726. 그거는 소수점으로 말해주면서 소수점으로 문제를 내면 못 푼단 말이야. 어쨌거나 3.97이라고 그러니까 397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73%의 290km를 갈 수 있으면 100%가 되면 397을 갈 수 있다는 건데, 복합이 334니까 굉장히 높죠. 더군다나 지금 히터도 켜져 있거든요. 히터를 켜놨는데도 100%에서 390을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폴스타에서 인증을 받을 때 지금 사륜구동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 기본이 19인치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20인치 타이어는 선택을 하거나 퍼포먼스 팩을 선택했을 때 20인치로 올라가는데, 334km로 인증받은 게 요게 20인치로 인증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듀얼 모터에 20인치 선택 안 하고 19인치를 그대로 쓰시면 실제로는 334보다 복합 공인 자체도 334보다 조금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터도 지금 2단으로 켜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히터가 맥스로 바뀌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온도를 올려볼게요. 하이로. 지금 온도를 하이로 올렸는데도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변하지가 280으로 줄어드는구나. 반응이 조금 늦네. 아리아 280 나누기 72. 280 나누기 72는 3.88889입니다. 3.888이니까 388km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건데, 히터를 완전 빵빵하게 지금 온도를 하이로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도 388km를 주행할 수 있으면, 지금 이게 퍼포먼스거든요. 사륜구동에 제로백 4.7초짜리 출력이 408마력이나 되는데, 근데도 히트 키고 388km 간다면, 그럼 히터를 끄면 꺼봅시다 그럼. 자, 지금 히터를 껐죠. 히터를 껐는데 레인지가 변화가 없어. 왜? 지금 히터를 껐는데 분명히, 그렇죠. 예. 근데도 이거 온도 그 레인지 변화가 없네요. 이거 왜 이렇지? 얘는 히터에 따른 레인지 변화를 표시를 안 해주는 건가? 요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히터를 껐는데도 똑같이 나오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2차 상태로 봤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00% 하면 388 정도는 된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조정하는 게 없습니다. 뭐 에코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드라이브 모드 따로 조정하는 게 없고 차가 알아서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은 진짜 좋네요. 이거 스포츠 모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지금 이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게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해야만 통풍 시트가 있어요. 예,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지금 보시면 통풍이 따로 없죠. 기본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루프, 글라스 루프랑 요게 그 위브테크라고 하는 인조 가죽 시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통풍 시트를 선택하시려면 나파 가죽 시트 패키지를 400만원짜리 나파 가죽 시트 패키지를 따로 선택을 하셔야만 통풍 시트가 들어온다는 점,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네. 지금 시승과 관련된 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코스 자체가 아주 다양하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승차감은 정말 좋고요. 뒷좌석은 어때? 괜찮아요. 뒷좌석 괜찮아? 네. 지금 이 느낌으로 봤을 때는 뒷좌석 승차감도 충분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안정성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제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그때 산길 주행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힘은 제로백 4.7초니까 뭐 아주 강력하죠. 그거 말고는 지금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서,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켜볼게요. 이거를 켜고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속도를 2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차간 거리를, 자, 요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는 게 볼보에서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지금 폴스타도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오우, 여기는 코너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조금 놓치네요. 올림픽대로에서 코너를 살짝 놓치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작동 방법은 볼보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활성화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한번 살짝 누르면, 그러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켜져 가지고 스티어링 차로 유지까지 작동을 해줍니다. 처음 타는 차라 그런지 마음이 좀 위태위태 좁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차로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해줍니다. 그리고 시야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요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패키지가 작을 뿐이지 실제로 그 유리의 면적 자체는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임 니스를 써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공기 저항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유리 자체는 면적은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거 기준으로 하면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차 진짜 괜찮다.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승차감까지 지금 엄청 좋기 때문에 차 자체는 정말 괜찮은데, 다만 이제 크기가 아무래도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작은 편이어서, 그것만 아니면 수입차하고 이게 또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차의 상품성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옵션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이 5,490이고 듀얼 모터가 되면 5,790으로 3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300만 원의 가치만 생각하면 당연히 300만 원을 더 주고 듀얼 모터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힘 자체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륜 구동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도 있죠. 근데 문제는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보조금 차이가 거의 한 500 가까이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300만 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거의 800만 원 가까이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조금을 포기하고 퍼포먼스를 선택할 건가, 그 부분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이륜구동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퍼포먼스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패키지가 나파 가죽 시트 패키지를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일럿 어시스트 패키지가 있죠. 파일럿 패키지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파일럿 패키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선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럿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볼보 전 차종에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옵션을 운영하는 방식이 볼보랑 폴스타랑 살짝 다릅니다. 볼보는 기본 가격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장비가 꽤 많이 기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하시려면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폴스타가 출시된 19개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사실 조금 그 뇌피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요게 5,500만 원에 맞추려고 5,490만 원에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단 뭐 폴스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5,500으로 바뀌기 전부터 이미 원래 5,490으로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사양들 중에서 이 가격을 맞추려고 뺀 건 없다. 오히려 글로벌보다 기본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쨌거나 뭐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은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글로벌보다 기본에 들어가 있는 게 히트펌프가, 글로벌에서는 히트펌프가 기본이 아니래요. 근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이 기본이고 다른 컬러를 선택하시면 전부 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컬러를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보다 기본 옵션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5,490만 원인데 그것도 글로벌보다는 더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주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사전 계약 2시간 만에 벌써 2,000대인가 엄청나게 지금 계약을 많이들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408마리인 걸 감안했을 때 중고속으로 올라가는 그 가속력도 꾸준하게 가속은 잘 되긴 합니다만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지만 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수준. 근데 뭐 제로백 4.7초가 이게 쉬운 건 아니긴 하죠. 강력하긴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노면 자체가 워낙 지금 미끄러운 상황이어 가지고요, 조금 아주 막 과격하게 주행해 보긴 조금 힘든 점 양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100km 정도로 주행했을 때 지금 바람 소리는 조금 있어요. 그런 반면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거의 없네요.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이게 T맵도 저거는 모르네요. 이 회차로는 모르는구나. 야, T맵보다 내가 더 똑똑하네. 지금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와 버려 가지고 지금 T맵은
화도 IC까지 갔다가 돌아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회차로도 있거든요. 새로운 걸 알았네.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0 4.7초라고 하는데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거 따로 선택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저희 PD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탄 거 아니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배터리는 지금 64%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빼! 4.7초. 지금 뒤에 참 PD에 타고 있지. 지금 느낌이 4.7초보단 조금 느린 것 같죠. 그리고 이 차도 처음에 가속 페달을 확 밟았을 때 이게 약간 탁 이게 화살을 확 놓듯이 그렇게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지금 현대기아 차들은 그게 조금 세게 걸리게끔 확 바로 온오프가 확실하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드럽게 아주 살짝 조금은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 가지고 별로 위화감이 들지는 않게끔 설정을 잘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급가속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이런 설정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도 XC4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그래서 이 차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그래서 통풍 시트도 기본에는 안 들어있고 나파 가죽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들어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리고 그 반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적용되고 그래서 기본에서 빠지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이 티맵 내비는 진짜 좋다. 음악을 참 플로우를 들으면 되잖아. 지금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제가 핸드폰을 연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우가 1년간 무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볼보랑 똑같이.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는 그건 5년간 무상 제공이고요. 그리고 플로우는 1년간 무상 제공이라고 하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리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틀어줘. 아이유의 블루밍 들려드릴게요. 오, 얘는 다르네. 야, 넌 다른 아리야구나.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사운드 세팅을 조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리야, 에드 시런의 배드 헤빗 들어줘. 에드 시런의 배드 헤빗 들려드릴게요. 오, 발음 장난 아닌데 헤빗.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then 오, 대박.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하만카돈 이렇거든요. 이게 섬세한 부분도 굉장히 잘 살려주는데 타격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지금 오디오 세팅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네. 고급 이퀄라이저를 해놨네. 지금 다 디폴트의 사운드 세팅이긴 한데 왠지 조금 제 생각에는 고음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저거 원래 고음 잘 안 올리는데. 그러면 아리야, 전소미 덤덤 들어줘. 전소미의 덤덤 들려드릴게요. 일단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좋은 오디오들에 비하면 조금 이게 타격감도 이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이렇게 막 임팩트 있는 것보다는 조금 퍼지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충분히 좋긴 합니다. 차 급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BMW만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기본형 오디오를 제가 들어보진 않아서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뭐 웬만하면 플러스 패키지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웬만하면 다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아리야, 에어스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틀어줘. 네, 하만 카돈 오디오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BMW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EV6에 있는 그 메르디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섬세한 부분은 메르디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 서라운드의 느낌이나 아니면 이게 타격감, 출력은 이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타격감의 모양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메르디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 두 길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점수로 따지면 점수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서로 성격이나 그 지향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점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고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이거 고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나쁘지 않아서 저는 뭐 어떤 것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운전석에 안 탔는데도 전원은 다 들어오네? 그러게 바로 들어오네. 운전석에 앉는 거랑 앉지 않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와, 키는 진짜 간단하게 생겼어요. 와, 야, 이거 디자인 나쁘지 않다. 엄청 심플한데 근데 이게 사각형인데 되게 예쁘게 돼 있네. 괜찮네 이거. 어쨌거나 시동 버튼 누를 필요 없이 타시고 그냥 바로 기어 넣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잠깐 쉬면서 취재를 조금 했는데요. 퍼포먼스 패키지에는 그 올린스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프링하고 댐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올린스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고성능차, 특히 이제 퍼포먼스 카들, 심지어 슈퍼카들도 많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댐퍼 같은 경우에 이게 총 2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걸 뭐 차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댐퍼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샵에 들어가셔 가지고 댐퍼 감쇄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약간 노말 주행에 적합한 단계로 조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단계가 제일 부드러운 거고 22단계가 제일 단단한 건데, 지금 현재 출고 당시에는 앞쪽에는 8단계, 뒤쪽에는 7단계로 서스펜션 세팅이 감쇄력이 조절이 돼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차를 평상시에 좀 더 단단하게 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에 들어가시면 한 번은 무료로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렇죠. 구입했는데 적어도 올린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샵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단계로 세팅을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추천하는 레벨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스포티한 거, 더 스포티한 거 그러면 몇 단계로 해주세요. 이걸 할 수 있고, 개인이 그 감시력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나는 뭐 15단계, 뒤는 10단계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402마력에다가 제로백 4.7초 정도 되는 정말 강력한 모델이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그렇게 세팅 바꿀 수 있으면 사실 정말 좋죠. 와. 근데 지금은 요 세팅 자체가 저는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 세팅 값을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에는 브렘보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게 한 15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쭤보니까 157mm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그래서 157mm면 오프로드를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거든요. EV6가 160mm예요. 그러니까 기본 157mm면 그 정도면 도심형 컴팩트 SUV들보다 살짝 몇 미리 정도 더 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되면
되면 5mm가 더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조금 더 차체가 낮아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157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 차는 152mm 정도의 최저지상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반 보통 세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약간의 비포장길이나 자갈길 이런 데도 조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오늘 시승이 짧아가지고 정말 뭐 아주 다양한 테스트를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짧은 시승 동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대충 확인해 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패키징 자체가 상당히 괜찮네요. 다만 이제 옵션들로 많이 빠져 있어서 옵션들을 다 더하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왜냐면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더하면 얼마야? 1350만원. 그렇죠. 여기다가 납파가죽까지 넣어버리면 1750만원. 그럼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패키지들도 사실은 또 다 굉장히 매력적인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승차감이 정말 괜찮다. 요거 그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있지 않은 차의 승차감은 어떤지 오늘 확인을 못 해봐 가지고 그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싱글 모터 2륜 구동을 선택하신다고 보면 그 차에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승차감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럭셔리 퍼포먼스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폴스타2, 그 중에서 듀얼 모터 4륜 구동의 롱레인지는 기본이고요. 롱레인지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패키지랑 플러스 패키지랑 파일럿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를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 올린스 서스펜션이 제공하는 이 승차감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안정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또 요철도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어서 승차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힘도 0-100 4.7초 수준의 이 강력한 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런 반면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홈 버튼 이 메뉴 자체가 따로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그죠? 왜냐면 여기 이제 메뉴가 기본적으로 메뉴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화면에서든 뭐 오디오로 가거나 내비로 가거나 뭐 홈으로 가거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한 번 있으면 좋은데, 일단 홈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근데 뭐 요즘 이렇게 통합하는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뭐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 점도 굳이 따지자면 조금 아쉬운 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가지고 또 이미 계약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일단 올린스 서스펜션하고 그리고 이 T맵이랑 누구 또 플로 요 서비스 되는 거, 그 점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통풍 시트가 나파 가죽이랑 묶여 있는 부분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고. 좋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시승차를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와인딩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야, 파바로티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들어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푸치니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파바로티 이센셜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들어줘. 루치아노 파바로티 더존 ALLDI 에스콰이어 완주어스 스쿨보이즈 콰이어 외 2명의 내숭 드루마 들려드릴게요. 뭐야? 지금 뭐지? 우와.
이게 상당히 좀 똑똑하긴 하네요. 이게 파바로티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버전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근데 일단 제가 이게 이센셜 아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 파바로티 이센셜 앨범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앨범은 아닌데 어쨌거나 요것도 이센셜이 들어있는 그 앨범에 있는 곡을 틀어주네요. 요거 제가 알고 있는 그 버전이 맞긴 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버전은 제가 별로 선호하는 버전 아니어가지고 다른 걸 선택했는데, 야, 똑똑하긴 하다. 아리아 음악 꺼. 이거 완전 아리가 다 해주니까 이거 완전 그 말년병장 분위기인데요. 뭐 뭐든지 다 아리한테 시키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확실히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리야, 비포 더 돈 틀어줘. 주다스 프리스트의 비포 더 돈 들려드릴게요. 야, 진짜 똑똑해. 다 찾아줘 그냥. 다음 곡.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것도 비포돈이야? 이건 뭐지? 이것도 비포돈이구나. 비포돈. 야, 비포돈이 이렇게 많아? 와, 이게 그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제가 검색을 시켜서 지금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곡이 뭐가 나오나 싶어서 넘겨보니까 계속 비포 더 돈이 나오네요. 와, 비포 더 돈과 관련된 곡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야. 자, 지금 이제 시승은 거의 끝이 나가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해 주는 게 요게 킬로미터 단위로 단위로 표시를 안 하고요. 이게 10km 단위로 지금 계속 표시를 해주네요. 그래서 뭐 200, 190, 1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교하게 끊어지진 않는다는 점. 그래서 좀 전에 배터리가 50% 남아 있었을 때 200km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히터를 켜보죠. 히터를 켜면 이 히터를 켜고 안 켜고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이게 그 단위가 아니고 10km 단위로 가다 보니까 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50%일 때 200km였으면 100%면 400km를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에서 지금 방금 50%에 19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100%하면 38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아니고 10km 단위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폭 자체가 오차의 폭이 좀 크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정도면 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